오늘은 자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로렉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20세기의 안데르센이라 불리는 닥터 수스의 동화책 더 로렉스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슈퍼배드의 제작진이 만든 영화 로렉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최첨단 인공도시 스니드빌이 완벽한 곳이며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실 이 노래는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자연적인 요소가 모두 배제된 황폐한 장소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인공도시 스니드빌에서는 공기도, 나무도, 식사도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시의 공기 사업가인 오헤어는 도시 자체를 거대한 판으로 가려 오염물질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했던 것뿐 오염물질은 사실 마을 밖으로 배출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테드는 짝사랑하고 있는 오드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녀가 그토록 바라는 살아있는 나무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테드는 할머니에게 나무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원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테드는 그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먼 여정 끝에 테드는 도시 밖에서 원슬러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테드는 원슬러에게 스니드빌이 만들어지기 전 나무 수호신 로렉스와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는 트러플라 숲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알록달록한 나무들에 매달린 신선한 열매들과 깨끗한 강물, 푸릇푸릇 돋아난 풀들까지. 왜 트러플라 숲은 사라지고 인공도시 스니드빌만 남은 걸까요? 그리고 숲에 살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원슬러는 젊은 시절 스니드라는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트러플라 나무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숲을 파괴시키자 숲의 수호자인 로렉스가 나섭니다. 하지만 원슬러는 로렉스와 동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트러플라의 모든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렇게 원슬러의 회사는 성장했지만 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로렉스와 동물들은 터전을 잃은 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나무가 사라져 폐허의 장소가 된 이곳에서 오헤어는 공기를 파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과연 테드는 살아있는 나무를 찾아 스니드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토크 속에서 그 정답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노루따TV입니다. 저희 혹시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저는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닥터 수스의 마지막 문구가 기억이 남거든요. 혹시 여기 자막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마지막 문구에서 영화가 담고 싶었던 최종적인 교훈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메시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헤어랑 직원들이 공기 사업하던 장면도 기억이 남는데요. 그 직원들이 오헤어에게 그 공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해를 더 일으키자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서 자신이나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만 중요시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맞아요. 오헤어 나오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살짝 생산? 책임감 있는 생산이나 소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현실에서도 이런 제품이 있을까라고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캐나다 기업인 바이탈리티 에어에서 하나로 16,000원 정도 신선한 공기를 판다고 하는데 저는 좀 대기업이 많이 심해지다 보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막 공기를 사는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긴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놀라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엔딩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잊을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 엔딩 장면에서 혹시 테드 혼자 이렇게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만약에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테드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 같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쉽게 그 결국에 나무를 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저는 현실에서도 저희가 사람들이 환경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린다면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었어요. 맞아요. 그 엔딩곡에 그 Let It Grow 노래 나오잖아요. 네, 그 Let It Grow에서 사람들이 그 사소한 노력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노력이 나중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노래를 노래로서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레디크로 진짜 노래 중독성 있고 좋았는데 혹시 그 기억에 남는 OST 이런 거 있으세요? 저 있는데 다들 동감하실걸요? 그 도입부에 스니드빌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한국판의 역살법이라고 할까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스니드빌에서 그 가사는 약간 환경 파괴에 관한 가사를 다루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경쾌한 멜로디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스니드빌에서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We love this We love this 뭐야? We love this living way. 네, We love this living way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뭐죠? 우리가 사는 걸 좋아해 이렇게 사는 거 상관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대기오염도 엄청 심각한 상태고 모든 게 다 인공으로 대체된 세상인데 그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진짜 나무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게 되게 안타깝겠어요. 맞아요. 그 도입부 곡은 살짝 전체적으로 영화를 읽거든요. 이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그 원슬러 씨가 불렀던 How Bad Can I Be? 이런 곡 되게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리고 진짜 좋았는데 살짝 원슬러 씨가 그 나무를 베고 숲을 파괴시키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나쁜 거야? 하면서 반복적으로 묻는 게 살짝 우리의 안일한 태도 그런 것들을 꼬집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 반어적이고 상징적인 장치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테드의 할머니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테드의 할머니께서는 그 영화 전체에서 유일하게 진짜 나무의 존재를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생각해보면 먼저 테드한테 말을 해주고 어떻게 나무를 심는지 알려주고 진짜 나무의 존재를 알려줬다면 하루 빨리라도 스니드빌의 환경 오염이 멈췄을 텐데 좀 왜 미리 말을 해주지 않으셨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보면서 되게 반성하게 됐는데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저도 환경에 관심이 없었을 때 그냥 나 죽을 때까지만 뭐 깨끗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도 좀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더 좀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되게 좋은 계기가 된 영화였네요. 그리고 저 지금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 떠올랐는데 그 영화 속에서 테드가 숲속에 이렇게 터전을 잡고 잠시 머무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네. 그 장면에서 테드가 이제 동물들이 자신의 집에 머무는 걸 보고 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테드가 화를 내니까 로렉스가 오히려 피해는 없잖아 이러면서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처음에는 로렉스가 테드의 집을 침범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테드의 입장만 비춰진 거죠, 저한테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로렉스가 우리 인간을 묘사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저는 그 장면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고 지금 감탄 중이었어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영화 속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드러난 장치는 아니었는데 풍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풍요란 뭔가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자원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든 자원이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되게 진짜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도 풍요의 의미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스니드빌이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풍요롭게 보이잖아요.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갈수록 환경도 파괴되고 막 오해원은 공기섬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텅 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풍요롭지 않구나 느낍니다. 맞아요. 풍요로운 게 풍요롭지 않다는 게 진짜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공으로 꽉 채워진 게 진정한 풍요일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롤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계속 찾아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싶어요. 네, 저도 영화 전체 줄거리를 한번 같이 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영화라 되게 얘기할 거리가 많았는데 환경에 대한 영화지만 좀 애니메이션이라서 가볍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화 롤렉스와 관련해서 SDGs 외에 다양한 것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 기억에 남는 OST 이런 거 있으세요? 저 있는데 다들 동감하실걸요? 그 스니드빌이라고 또 맞아, 스니드빌.